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2024학년도 영재학교 경쟁률 궁금하시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었는데 그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영재고에 관련되어진 그 블로그들에서도 이 경쟁률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한과형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영재원의 영재원, 네네, 영재고입니다. 네, 영재원이라니, 영재원의 경쟁률은 아직 멀었습니다. 네, 네,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제가. 네, 영재고등학교 지원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날씨 현황으로 잠깐 기상캐스터처럼 이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좀 흐림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과열됐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쾌청입니다. 자,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거쳐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준비되는 월등히 높아졌고요.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많아지는 바람에 중학교 3학년에서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도가 1, 2학년이 높은데 3학년이 더 많이 선발된다니요? 네, 아무래도 학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배려, 학년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그 배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의 어떤 우선 선발이나 아니면 미리 조기 선발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이 있겠지만 3학년이 원칙적으로 많이 선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에서의 이 날씨 흐름들은 쾌청하다. 자, 일단 영재고등학교 지원 현황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우리가 해보면 서과형은 의대 진학 희망했던 학생들의 지원 포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경기권 지원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인과형은 아무래도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신만 집중해서 해오던 친구들이 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을 때 인과형의 지원자가 몰렸을 경우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가지수가 적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인과형의 지원을 해서 약간 하향 지원세, 그다음에 본인의 안정세를 이렇게 조금 유지하려고 했던 경향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는 아직 예측 불허니까 절대 안심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세과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 자체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원 외 인원수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이점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전영재, 대구영재는 지원 인원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올해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영재, 대구영재에 대한 부분에 차후 내년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있다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년에 정상적인 경쟁률에 대한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고 경쟁률 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원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광주영재, 전년 대비 인원 증가 확실히 했고요. 이건 전년 대비 인원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적인 인재들이 광주 영재로 몰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향 지원세가 확실한 경우에 광주 영재에 대한 인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지원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추리도 좀 해보면서 한과형을 살펴보면 일단 장영실 전형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졌죠. 전년도에 우리 250명 정도였다면 올해 3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영실 전형에 대한 경쟁률 증가 추이는 내년에도 훨씬 넘어설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전형 인원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적어도 장영실 전형 1차 선발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보는데 인원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진학자가 실질적으로 영재고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영재고 졸업해서 의대를 진학했을 경우 이 영재고 자체에 대한 부분에 존폐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재고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원자 중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어지는 경향들이 짙고 여기도 지금 제가 써놨지만 3학년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는 하지만 준비도는 1, 2학년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축적되어진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1, 2학년은 내년에 분명히 우선순위의 승기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원해보지 않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내년에 서류 전형부터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내년에 만약에 서류를 낸다고 한다면 서류 전형에서만 통과해도 정말 다행이다. 그만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막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고등학교 경쟁률을 갖다가 이렇게 잘 훑어보시면,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대치 MSG 영재교육을 쳐보시고 검색하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지원자 672명, 정원 120명에 대한 부분에 경쟁률까지 해서 5.4대 1 했는데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상승되어진 것이고,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빨간불이 켜져 있죠. 대전과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이 딱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빨간색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집계전인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분명히 빨간색으로 경쟁률이 더 올라갔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원 내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지만 정원 외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정원의 지원자가 8명에 48명, 4명에 26명에서 각각 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도의 2대 1, 5대 1에 비하면 높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증감 정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매우 큽니다. 오히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정원 외 추철 관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는 이 지금 현재 12명 모집에 22명 지원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4대 1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안 됐던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탐구에 대한 부분의 소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역량을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예로 영재원에 대한 어떤 산출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대회를 갖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갖출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던 케이스가 짙기 때문에 관찰 추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올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의 결과들이 나오고 나면 내가 서류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울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엄마 탓하지 마시고요. 또 어머님은 자녀 탓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년을 위해서 본인의 탐구적인 역량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결과에 대한 차이에 대한 승복에 대해서도 후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으면 반드시 꼭 준비를 해서 그 후회마저 남기지 마십시오. 다음 입시를 할 때 그 후회 하나가 얼마나 망설이게끔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꼭 이번 2학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내길 바라냐고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맡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차차 이 믿는 영재원TV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그거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고등학교 지원 학년별 날씨 부분에서 흐림, 과열, 쾌청인데요.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완전 기상캐스터가 된 느낌이네요. 중학교 1학년 흐린 이유가 코로나 기간 동안의 탐구적 역량 완전히 높여진 학년입니다. 그리고 영재원의 출신 학생들도 많은 학년입니다. 스스로의 개인적인 능력 완전 탁월하고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비중에서 아직까지는 수학에 대한 선행 이력이 과학에 대한 선행 이력보다 높은 학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수학은 수원까지 나가 있는 친구 K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물리원, 화원 이까지 우리가 나가 있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본인이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단 안심은 하지만 내년에 2학년일 때 준비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느 것을 보완할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어떤 수업이나 학원 아니면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완전 과열이죠. 중학교 현재 2학년들 매우 잘합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2학년 진짜 잘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도 막 지금 들어온 학년이지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도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왜? 내년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올해 과열되어지지만 본인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탐구 역량 부족했다면 준비도 면에서 안 한 친구와 한 친구에 대한 이 부분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에 대한 부분 발생되어진 것을 메울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선행학습 비중 자체가 이제 수학에서 과학으로 건너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물리2, 화2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영재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공부에 대한 이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급하게 달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곡차곡 내가 밟아나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적인 로드맵,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 없이 공부하는 건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공부를 할 때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한 거죠. 어머님께도 꼭 요청하시고요. 우리 학생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본인 스스로가 짤 때 올해 공부했던 내용, 준비했던 내용, 시험까지 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네. 그럼 나는 올해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분명히 이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짜기가 쉬울 거다. 그는 짜기가 쉬우면 거기에 짜기만 해놓고 공부 안 하나? 공부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인이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 25학년도 영재고 입시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학교를 그때 가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해서 그 학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통과 여부에 따른 보완책 대책인데 이 중학교 2학년들의 대부분 학생들이 생물과 지구과학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생물과 지구과학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하죠? 그냥 가서 시험을 갖다가 보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가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물에 대한 비중, 그다음에 지구과학에 대한 비중 높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문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갖다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물과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꼭 참고 삼아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탐구적인 소양에 대한 2학기 때 보완 서둘러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방학이 들어가면서 8월 달에 제출해야 되는 과학전람회 꼭 학원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 하고 싶었던 탐구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방학 기간 동안에 짧지만 준비하셔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세요. 그 탐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반드시 올해 졸업하는 3학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1학년들은 또 그 자료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영재는 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것들 올해 꼭 잊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한 권 정도 본인이 꼭 쓸 수 있는 인성책, 전공책에 관련되어진 것들 준비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학년 완전 쾌청이죠. 올해 3학년 진짜 복받은 학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1, 2학년 이 부분에서 학년이 어려준 것, 그리고 또 3학년 중에 의대 진학자들은 영재고 입시에서 우리가 승산이 없다라고 됐을 경우 빠져나간 점, 이 부분들을 하면 진짜 엑기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3학년들은 오히려 경쟁자가 더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씨가 진짜 쾌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준비 요소가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이 개별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3학년 선발하고 있는 영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고려 안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비중이 일단은 수학은 진도가 이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물리하고 화학만 따졌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떠나서 창의 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진 학년들입니다. 그래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탈락 시 과거 입시하고 전자사 입시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일단 이번 영재고 입시에서 서류 전형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재고 입시에서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의 통과가 된다면 네, 만약에 2차, 3차에서 우리가 안 됐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과거와 전자사에서의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이 탈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학교에 대한 부분의 선별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거기에 맞는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학년들 올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재학교 2차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지 1, 2, 3학년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어떠냐? 바로 영재교 시험 문제 꼭 풀어봐야죠. 작년부터 올라왔던 문제들 네, 지금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지원한 학교에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 작년도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학교 문제 풀어보는 것 반드시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에 학습이 안 되어졌다. 네, 이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은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실제로 생물과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의 교과 문제가 네, 평이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유튜브에 대한 채널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 검증되어진 자료들만. 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갖다가 권해드리고요. 네,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서 네, 문제풀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를 앞에 있는 문제를 너무 시간 들여서 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 풀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 배분이 잘못돼서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풀기 위한 시간적인 배분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2차, 3차 준비할 때 유튜브 아까 이용하라고 했는데 네, 이거 무슨 소린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3차 가볍게 준비하실 때 유튜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유튜브를 갖다 할까 분명히 또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리뷰영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피엔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여기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과학 드림이라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채널. 근데 여기 있는 이 자료들에서 순서도를 갖다 매긴다고 한다면 과학 드림 1등, 네, 그다음에 리뷰형이 2등, 네, 그다음에 사피엔스 스튜디오가 3등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 채널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검증되어진 공식적인 채널, 개인적인 채널 말고요. 공식적인 채널로는 YTN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학원의 정디슨 선생님도 여기 출강을 하시는데 네, 이 YTN 사이언스에 나오는 이 기초과학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한 번 더 검증이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 내용 자체가 학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겠죠. 그리고 학문적이다 말씀드렸는데 학문적인 거에 학문을 더 더해줄 수 있는 것 바로 네, 카오스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사이언스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생물하고 지구과학 또는 물리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의 어떤 구술 면접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면 참고 삼아서 몇 개를 갖다가 꼭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실 거죠? 네. 자,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영재고의 경쟁률 현황과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 지원을 했고 상태, 제가 보는 이 주관적인 컨디션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2차까지 지금 진행되어지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들이 더 들려오면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또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 많이 또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저는 또 준비해서 어머님들께 또 우리 제자들에게 알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